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복귀 시동 거는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 얘기를 제가 어제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매일같이 한동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한동훈 얘기 더 안 하고 싶거든. 얘 그냥 이제 빨리 뒷방으로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제 뭐. 근데 얘가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귀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22대 국회가 출발하기 전에 복귀를 하겠다고 전면에 나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대목이 많이 읽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일반 신문사에 편집국장으로 2명만 있었어도 윤석열 같은 놈이 없었을 거다라고.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아쉬움을 좀 많이 느껴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복귀 시동 거는 한동훈, 자체 세력 규합을 시작했다입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요,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재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만 재개한 게 아니라 얘가 자기 사람들,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벤트를 해야 되고, 또 언론의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동훈은 그런 면에서 일단 먹고 들어갔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대중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조직화하거나 그거를 뭔가 표로, 자신의 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한동훈 사람이야 라고 모여들 수 있는 뭐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 또는 세력이면 세력,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한동훈 혼자서 원맨 플레이, 원맨 쇼 했잖아요. 김경률이 있지만 김경률이 뭘 할 줄 안다고. 김경률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입밖에 없잖아. 조정훈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거라고는 입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자금이 있어, 조직이 있어. 특히 보수 쪽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자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지 조직이 생기고, 돈과 조직이 있어야지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력을 형성해야지 대중적 인지도를 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보수 쪽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진보 진영은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모임이 형성되고,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내 돈을 내가면서 서로 돕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데, 그 진보 진영은 딱히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다음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세력이 돌아갈 수 있고 조직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좀 있거든. 자, 그런데 보수 쪽은 좀 달라요.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한동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 돈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규합이 되고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자금 지원은 오히려 쉬울런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 시작했다. 제가 어제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뒤통수가 포착됐다. 아니, 한동훈이 뒤통수,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해? 자, 근데 이 뒤통수 포착됐다는 거를 엄청나게 대서특필합니다. SNS에 누가 일부러 올렸는지, 아니, 뭔가를 노리고 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올렸는데 이게, 널리 회자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진을 가지고 참 많은 언론사들이 우려먹는 데는 성공했죠. 많이 우려먹었어. 자, 김은국도 등장하죠. 김은국이 방송에서 대놓고 한동훈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했다잖아요. 내가 그렇게 쌩 노력을 했고 두들겨 맞았는데 세상에 밥 먹자는 전화 한 통화가 없다. 되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보도가 됩니다. 김은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했대. 김은국까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건 언론 플레이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구나 라는 거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론 플레이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 둘, 한 발, 두 발 행보를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 포착이 됩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동훈이 총선 때 자기를 도와줬던 당직자들을 만나서 따로 모임을 했대. 만찬을 했대. 아니, 윤석열한테는 아파서 못 간다 그랬다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만났다고? 자, 건강 문제로 참석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비대위원을 만났고 비대위원 만난 것뿐만 아니라 당직자들과도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빼고 다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윤석열은 아파서 못 만나는데 비대위원들, 지랑 같이 일했던 비대위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직자들 다 따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야, 우리 자주 만나자,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모든 것의 시작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체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미 한동훈이 이제 자맹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자맹 아니에요. 한동훈은 자맹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계속 끊임없이 거론이 됐습니다. 우호적으로 거론이 되든 부정적으로 거론이 되든 계속 거론이 되어 왔어. 그리고 자맹을 한 적이 없지. 그렇다면 한동훈이 자맹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역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세력들도 규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본격적인 당권 행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복귀와 당권 도전을 부추기는 세력도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 세력은 단순히 한동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꽤 많이 보여요. 검찰에 빌붙어 가지고 진보 진영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검찰이 흘려다주는 가짜 정보를 마치 엄청난 진실이 담긴 그런 정보인 양 포장해서 퍼뜨린 놈들이 다시금 한동훈한테 매달리는 거죠. 야, 너 없으니까 우리 심심해서 안 되겠어. 야, 쓸 게 없어 기사. 네가 좀 나와줘야겠다. 이러는 거죠. 또한 지난 총선 기간 한동훈 주변에 빌붙어서 이른바 당권을 주물럭거렸던 그들 역시도 한동훈이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립겄지? 네. 그러니 이들은 야 동훈아 나와 네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현재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한동훈은 지가 아무리 뭘 하고 싶더라도 지 세력이 없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오겠어? 근데 주변에 누군가 부추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면은, 안 하고 싶다가도 하고 싶게 마음이 바뀌겠지.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에다가 여기저기에서 화환 전시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부추기는 세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요, 과연 그냥 나온 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복귀를 지금 하는 세력들이 멀쩡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자,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장 너무 빨리 이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내가 준비하기 힘드니, 야, 이 전당대회 좀 뒤로 미뤄줘. 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신평이 폭로를 하죠. 자, 이 폭로는 얼마 못 가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한동훈 성격에 이게 진짜 거짓말이고 근거가 없는 거면 그냥 넘어갔을까? 고소 고발했겠지, 신평. 아니, 이것보다도 더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그러는 놈이. 자기는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연기해달라고 한동훈이 그랬단다. 라고 거짓부렁을 하고 다녔으면 당연히 고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만 했을 뿐 고소고발은 또 안 해. 자, 이게 그냥 나온 걸까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복귀를 추진하는 어떤 주축 세력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지입으로는 안 했을런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 한동훈을 지금 어떻게든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고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연기였던 거죠. 그들이 전당대회 연기를 여기저기 타진해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동훈 지입으로는 안 했을 수 있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얼마든지 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지. 전당대회 지금 당장 6월달, 7월달에 열리면 한동훈 얘 불리해. 솔직히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열리면 준비할 시간도 있고 자기 세력을 모을 수 있고 조직력을 다질 수도 있으니까 좀 연기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동훈 지 입으로 안 했더라도 다른 입으로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 그것이 신평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죠. 솔직히 신평이라는 사람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할 사람은 또 아니에요. 오해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듣지 않은 걸 들었다고 그럴 사람은 또 못 돼.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한동훈의 복귀를 위해서 꽤 여러 방면에서 뛰어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거죠. 즉 한동훈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지금 한동훈의 복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동훈아 빨리 복귀 좀 해줘. 우린 너 없으면 안 돼. 잉잉잉잉. 놈들이 과연 그러고 있는 걸까요? 자, 저는 그 세력이 크게 두 갈래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검찰에 유착되어 있던 친검 언론들이죠. 이들은요, 기사거리가 필요해. 그리고 얘들은 지금처럼 윤석열이
민주당의 공격에 거의 무대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대표 선수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검찰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나올 게 없는 거야. 윤석열은 이제 완전히 바보 됐고 식물인간, 거의 시체인간이, 시체 정권이 돼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마저 저러고 있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빨리 한동훈이 복귀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 얘들은 무슨 수를 써서 한동훈을 복귀시켜야 돼. 바로 얘들이잖아요. 화환을 뭐 하더라, 홍준표가 때려도 끄떡없다더라, 이렇게 떠드는 애들. 얘네들이야말로 한동훈의 복귀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인 거죠. 이들이 세력 1입니다. 얘들은, 아니, 솔직히 지금처럼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지금 깽판 치다가 탄핵을 당하든 뭐 중간에 사임을 하든 어떻게 주저앉아 버리면, 서울신문도 그렇고, 뭐, 여기 매일, 대구 메일이니, 뭐, 디지털, 무슨 신문이니 하는 얘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했지만 우리가 봐주고 넘어가고 했다고 해서 쟤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사정 봐주면서 옥죄는 게 아니라 쟤들은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공존 자체를 거부하는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다음번에는 이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우리가 안 죽으려면 한동훈이가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은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 조그만 것만 하나만 있으면 막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거죠. 자, 또 하나는 김경률과 같은 사람들. 김경률, 조정훈 뭐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 김경률은 보면 참 열심히 한동훈 편에서 윤석열을 까고 있죠. 자, 뭐 조정훈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정치적으로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어? 정치적 자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정치적 자산을 조금이라도 만들려면 자기들로서는 한동훈밖에 없거든. 아니, 김경률 말이야. 얘가 한동훈 없으면 뭐 하겠어? 조정훈 말이야. 걔가 한동훈 없으면 뭐 하겠어? 계속 끝나. 지들 조명현인가는 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 법카 신고했다는 걔 국힘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잘못 배달된 택배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 대우를 그 조명현 걔만 받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김경률도 조정훈도 똑같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아니, 이미 김경률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죠. 얘들이 뭔가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동훈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구장창 덤벼드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는 피식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지들이 뭐 하겠냐. 김경률 걔가 뭐라고, 걔가 한동훈을 끌어온다고 해봤자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힘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김경률, 조정훈, 걔들이 뭐 해봤자 뭐 할 건데? 에? 장해찬 나가리 되는 거 봐. 걔들은 자체 발광을 하는 항성이 아니라 남의 빛을 받아서 태양이 있어야지 빛을 낼 수 있는 달과 같은 존재야. 따라서 지들이 뭘 하겠니? 그리고
달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사라진 해가 돌아오겠니? 안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해봤자 뭐 하겠냐. 걔들이 뭐 언론 플레이 좀 해봤다고 설치는 모양인데 그걸로 뭐가 될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다못해 말주변조차 없는 윤석열을 지금 저 자리 용산까지 데려다 준 게 뭐였느냐. 사실 거의 구할이 언론 플레이였죠. 이제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야,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한 애를 우리가 그때 속았지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런 상황 이번에 처음도 아니에요. MB 같은 경우, 박근혜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포장이 많이 돼 있었고 그 포장에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었다. 자, 하다못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기도 했지. 그럼 이명박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지 해먹는 것밖에 몰랐던 애잖아. 근데 그거를 얼마나 언론에서 포장을 잘해가지고 떡하니 청와대까지 갖다 놓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윤석열도 했는데 세 번째 또 네 번째 또 나온다고? 이제는 그렇게 안 될걸? 진짜 컨텐츠가 없는 애가 언론 플레이 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야, 그거는 아니야. 이제는 더 아니야. 라고 합니다. 국힘당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무리 지가 복귀한다고 뻑을 쓰고 뭘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는요. 한동훈이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기 세력을 위한 준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국힘당 쪽 사람들은 그 자금이 없으면 뭘 못한대.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나가려면 자금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금줄 역시도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이 복귀하는 것은 시간 문제,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다만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닥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좋아. 그러면 한동훈이 복귀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한동훈이 나와주면 땡큐지 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한동훈 옆에 조국이 서 있으면 아마 한동훈은 조국을 부각시켜주는 조연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뭐 프로필상으로 보자면 조국 대표의 키하고 한동훈의 키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둘이 그러면 나란히 한번 서봐. 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툭하면 뭐 한동훈이 뭐 오빠를 잘 봤네, 뭐 잘생겼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언론에 보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언론이라고 참. 그러면 그래 좋아 그렇게 잘생겼다는 옷 잘 입는다는 조국 옆에 한번 서봐. 오징어 될걸?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즉 조국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한동훈 뭐 옷이나 외모나 이런 거 가지고 용비어천가 쓰는 빨아주는 기사는 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참네. 보시면 알 겁니다. 예.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은요 뭘 입어도 참 옷빨이 살더라. 그 외에 배바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옷을 너무 통이 넓은 바지에 이 배 위에까지 바지를 끌어입어 입는 배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입어도 참 옷발이 잘더만. 그리고 평소 때 이 양반이 입는 옷을 보면은 아니 어디서 저런 옷을 아직까지 버리지도 않고 입고 다니실까? 그런 옷들만 그냥 주워 입고 다녀요. 아마 그때 제가 뵀을 때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옆에 챙겨준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입었으면 진짜 추레했을 거야. 조국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만 옷이 되게 비싸 보여. 참. 자, 그 조국 옆에 한동안 한번 세워보고 싶네요. 뿐만 아니라 컨텐츠 없이 다른 사람 말하는 거를 꼬투리 잡아서 깐족되는 그런 그 화법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저렴한지 그거 역시도 잘 드러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한편 그래서 약간 기대도 됩니다. 한동훈의 복귀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플러스 요인이 될지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는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우리는 더 고삐를 바짝 쥘 필요는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